경제, 자기관리 전문 채널 임철순 TV. 안녕하십니까? 임철순 TV의 임철순입니다. 구독자님들이 최신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요청하셔서 오늘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파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습니다. 한국과의 대화 단절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단기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북한과의 문제는 과거에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증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 등을 경고하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북한의 앞선 담화에서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물리적 파괴는 물론 북방 한계선에서의 도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완전히 파괴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한 건설 비용은 170억 원이며 2년간 운영비는 대략 100억 원입니다. 이뿐 아니라 폭파에 휘말려 외벽과 구조에 상당한 손상을 입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등 물리적 피해만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입니다. 그럼 북한이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사나 피치솔루션스는 북한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6%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이 일을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중국과 세계 경제에 코로나19가 미친 충격파 때문입니다. 북한은 대중무역 의존도가 90%가 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가 북한 경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도 평양시에서는 올해 초부터 시민과 당 간부들에 대한 배급이 완전히 끊겼다고도 하며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외화가 2023년에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계속적으로 도발해서 리스크를 극대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지원을 목적으로 계속된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동안 남북관계에 들인 남북 간의 근원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뼈가 아플 뿐입니다.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증시나 수출 등 한국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코로나19의 악재와 맞물려서 북한과의 지정학적 위험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신용등급에 대한 하향 고려, 더 나아가서 화폐 가치 하락 등 현재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돌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등 신국과의 수출 경쟁에 있어서도 북한과의 갈등은 위험 요인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리스크가 지금처럼 불안하게 남는다면 디플레이션이라는 장기 침체를 극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코로나19와 맞물려서 단기적인 위험도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북한의 연락소 파괴는 지금까지 숨겨져 왔던 북한 리스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어서 잠재적인 경제 위협을 가져올 것이고 코로나19 등의 악재와 맞물려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임철순 TV의 임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